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매우 유사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크다. 네, 오늘 오전에 열린 태풍 점검회의에서 태풍 마이삭 북상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말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현재 제주 서귀포 남해상에서 시속 20km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속도라면 내일 새벽 2시경에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 상황이죠. 지난 장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비가 많이 내리는 시간과 만조 시기가 겹치면 훨씬 더 큰 피해를 남긴다는 걸 우리는 체감을 했었습니다. 오늘 부산의 만조 시각은 밤 8시 57분인데요. 이 시간 전후로 해서는 파도가 비바람에 방파제나 해안도로로 넘어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태풍 매미 얼마나 큰 피해를 남기고 갔는지 아마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31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재산 피해만도 4조가 넘었는데요. 그래서 태풍 매미와 비슷하다고 하니까 더욱더 이번 태풍이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디 내일 이 시간 태풍은 강력했지만 다행히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괜한 우려였으며 하는 말로 시작해봤는데요.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어떻게 살길래 연락 한 번 안 되니 어떻게 지내길래 얼굴 한 번 못 봐. 나는 뭐 별거 없어 사는 거 뻔하지 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정신없는 게 다야. 눈치 없는 친구들이 네가 보고 싶댄다. 너 요즘 뭐하냐고 안부 물어보더라. 죽든 말든 관심 없다고 대충 둘러댔더니 정신 좀 차리라고 말들이 많아. 이 얘기 다 들었어. 너 결혼한다면서? 아무튼 축하해. 근데 생각보다 빠르네. 나만 빼고 다 알더라고 결혼한다는 거. 왜 항상 너에 관한 건 나만 모를까? 왜 이렇게 어렵지 사람 만나는 게? 너 왜 이렇게 힘드니 살아 숨쉬는 게? 요즘 들어 네 생각이 너무 많이 나. 너 보낼 생각하니까 자꾸 겁이 나. 그만 훗날 혹시라도 내 소식을 들으면 내가 미워도 내가 싫어도 웃으며 추억해주겠니? 힘겨운 날 혹시라도 내 소식을 들으면 내가 미워도 내가 싫어도 웃으며 기억해줘. 태연하게 행동해봤자 어색한 게 다야. 아닌 척 노력을 해도 너무 티가 나. 숨기고 또 숨겨봐도 다들 알고 있고. 눈치 없는 친구들은 아쉽다고 하고. 할 말도 없어 이젠 네 이름만 나오면 변명이라곤 해볼 만큼 다 해봤으니까. 이제 난 어떡하지 가슴이 아파서. 앞으로 어떡하지 보고 싶어서. 살아가다가 힘들면 꼭 연락 한 번 해줘.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나처럼 힘들게 살면 안 돼. 넌 알지? 나처럼 기다리면서 살면 안 돼. 알겠지? 네가 어떤 사람인데 절대 아프지 마. 내게 어떤 사람이었는데 절대 슬프지 마. 보고 싶다 내 사람아 정말 보고 싶어. 이제서야 너를 놔 잘 가 내 사람아. 먼 훗날 혹시라도 내 소식을 들으면 내가 미워도 내가 싫어도
나 추억해 주겠니 힘겨운 날 혹시라도 내 소식을 들으면 내가 미워도 내가 싫어도 웃으며 기억해줘 자꾸 웃음이 나고 눈물을 참으려고 애를 쓰며 고개를 돌리고 이젠 기억도 할 수 없겠지 작은 기억도 할 수 없겠지 힘겨운 날 혹시라도 내 소식을 들으면 내가 미워도 내가 싫어도 웃으며 기억해줘 안녕 네, 9월 2일 수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프리스타일의 안부 들으셨어요. 글쎄 헤어진 옛 연인의 결혼 소식만큼이나 듣고 싶지 않은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바로 태풍의 북상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상륙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좀 긴장 속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오후부터 바람이 좀 달라진 것 같죠. 네, 바람이 좀 제법 강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고 태풍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바람 끝에서 살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바람도 강하고 또 비도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낮까지 지금 부산에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최대 4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내일 새벽 2시경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지금까지 예보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 예보가 살짝 빗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더 그런 바람이 좀 간절한데요. 내일 새벽에 태풍이 부산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모두들 초긴장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비 피해 그리고 태풍 피해 입지 않도록 오늘은 좀 퇴근길도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귀갓길 좀 서두르시고 빨리 안전한 집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여러분들 저희 OK 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지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오후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샵 1057번 활짝 열어두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태풍 걱정하시면서 출첵해주고 계시는데요. 4963번님, 오케이 출첵합니다. 태풍 마이삭이 상륙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잘 대비를 해서 무사히 피해가 없길 바라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2234번님도 뉴스마다 태풍의 강도 이야기. 너무 무서워요. 살짝 틀어져서 부산이 태풍의 눈에 위치한다는데 제발 별일 없길 바라보면서 오늘도 오케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942번님도 슬 태풍이 부산으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집안 창문 단속하고 혹시라도 빠진 게 없나 챙겨보고 있습니다. 비도 곧 다시 내릴 것 같고요. 대전에는 약 40mm 비가 왔다는데 내일까지 400mm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상상이 좀 안 되네요. 하지만 자연현상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대비해야겠습니다. 부디 별탈 없이 지나가기만을 빌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하시면서요. 지금은 우선 오케이 예청하고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 오케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저도 중간중간 뭐 태풍과 관련된 소식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여러분들께 이거는 또 인재였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풍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산림청에서 알려드리는 알림사항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북상으로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산림과 가까운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산사태 취약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방문객들은 산지와 인접해 있으신 분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시 산지와 인접한 주택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산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친인척 집이나 마을 회관 등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피 시 주변의 고령자 등 재난 사각지대 주민을 살펴서 함께 이동해 주시고요. 가스 밸브와 전기는 차단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재난방송과 기상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119로 구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산림청에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북상으로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이 예보돼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산림과 가까운 야외 활동 자제해 주시고요. 산사태 취약 지역의 주민들, 방문객 등 산지와 인접해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시 산지와 인접한 주택에 머무르지 마시고 산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친인척 집이나 마을 회관 등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대피 시에 주변의 고령자 등 재난 사각지대 주민들 없는지 살펴서 함께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 밸브와 전기는 반드시 차단해 주시고요. 재난방송과 기상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하실 때는 119에 구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좀 잘 지나갔으면 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대로 태풍 마이삭이 조금 약해져서 부산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4749번님, 태풍 마이삭이 지금 올라오고 있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까지가 힘든 고비라고 하는데 네.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로 변한다고 하니까 범람의 수위가 높다고 하니까 부산에 계신 모든 분들 비 피해 없도록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오늘 태풍 얘기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 OK 리서치에도 이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이삭이라는 태풍 이름이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이라고 하죠. 어떤 나무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9호 태풍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0호 태풍도 발생을 했죠. 하이선. 이것은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이라고 하는데 바다의 신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태풍 이름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시아 이 14개 나라에서 정한다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름을 제출하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쓴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 OK 리서치 주제는 내가 만약 태풍 이름을 정한다면 이렇게 한번 정해보겠다. 네, 여러분들이 태풍 이름을 지어보신다면 어떻게 지어보실까요? 여러분들께 태풍 이름을 장명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름 따라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순하게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태풍 이름을 정한다면 어떤 이름을 붙여주실까요?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글쎄요. 일단은 소풍 어떨까요? 소풍. 네. 큰 바람 말고 작은 바람, 소풍, 네, 요런 이름 한번 제출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고요. 순삭 요런 거 어떨까요? 네,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는 요런 의미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피해 없이 순하게 빨리 지나가라 요런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 태풍 이름 한번 장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1350번님. 마이삭인지 벼이삭인지 저희가 느끼는 이삭의 크기 정도로만 지나갔으면 하네요. 안전대비 잘해서 피해 없기를 모두 오케이 하셨는데 네, 진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까지 모두가 오케이한 그런 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태풍 이름 하나씩 지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868번님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걱정은 버려둬. 염려한 만큼 미래에서 일이 더 잘 되는 것 아냐. 잠시 잊어버려, 잠시 지워버려.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고민들 모두 문제 옆에
네, 여행 스케치에 다 잘 될 거야 들었습니다. 진짜 다 잘 되겠죠. 네, 태풍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겠죠. 여러분들께 태풍 이름을 장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샵 1057번으로 내가 만약 태풍 이름을 짓는다면 이런 이름 한번 지어보고 싶다 하시는 것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풍 이름은 태풍위원회 회원국이 각 10개씩 제출을 하면 총 140개가 됩니다. 이 명칭을 따르는 건데요. 28개씩 5개 조로 구성된 이름이 1조부터 5조까지 순차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0개를 모두 사용을 하면 1번부터 다시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들 보니까 개미, 나리, 장미, 미리네,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그리고 메기, 독수리 이렇게 10가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매미, 태풍 매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앞서도 오프닝 하면서도 태풍 매미와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매미는 북한에서 제출을 했던 이름이었죠. 네, 여러분들께서 오케이 가족들이 태풍 이름을 짓는다면 과연 어떻게 지어주실까요? 1350번님 순하게 둥실둥실하게 지나가라고 순둥이. 보통 순한 아기들에게 순둥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순둥이라고 지어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774번님은 아름다울 미 바람풍을 써서 미풍, 네, 이렇게 제출하신다고 하셨고요. 8279번님은 티끌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8796번님 태풍 이름 따라간다고 하니까 이든으로 해요. 순 우리말인데 착하다 이런 의미로 무타를 쓰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3170번님 태풍 이름 저는 선비, 선녀로 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오, 요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2939번님 나비 어때요? 이름처럼 사뿐하게 날아가 버리게. 네, 진짜 사뿐하게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비라는 이름은 제출을 할 법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에는 일단 없네요. 8568번님, 안녕하세요. 태풍 이름은 미소 태풍 어때요? 왜냐면 피해 주지 말고 예쁘게 지나가라고요. 라고 하셨고요. 6251번님은 순풍. 네, 역시 좀 순하게 조용히 넘어가라 이런 의미들을 많이 담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3084번님 산들. 네, 태풍은 더운 여름에 자주 발생을 하니까 산들 바람처럼 더위는 좀 식혀주고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가라고 산들이라고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6038번님 오케이풍 어때요? 오케이풍 태풍 와도 문제 없다는 뜻으로 네 모두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7515번님도 순둥이 순둥이라는 이름 많이 붙여주시네요. 아무래도 좀 진짜 순하게 잘 넘어가라 이런 의미들 담으시는 것 같아요. 3920번님도 순풍 말 그대로 순한 바람처럼 순풍 지나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바람처럼 네, 좀 마이삭도 순하게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상청의 예보상으로는 꽤 많은 비와 바람을 갖고 올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바람 그리고 많은 비를 갖고 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좀 귀갓길을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집 안팎 구석구석 좀 잘 살펴보시고 태풍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풍 올 때 간혹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이런 거 보겠다고 무모하게 바닷가 쪽으로 향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참 철없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이 시간에 이번에도 또 역시나 인재였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하지만 그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우리들의 잘못으로 사람들의 잘못으로 결국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였습니다 라는 얘기가 꼭 붙잖아요. 그런 것들 좀 안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피해 네, 요것만큼은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7515번님 배꽃마당
어릴 때 동네 조그마한 마당을 부르는 이름이죠. 백꽃마당이란 이름.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순자가 들어가는 네, 태풍 이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좀 순하게, 조용히, 얌전하게 지나가라고. 저도 순둥이 여기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순둥이. 우리 아이들 보면서 진짜 순한 아기들 보고 순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태풍이 순하게 넘어가면 얼마나 이쁠까요? 네, 진짜 어린 아이들처럼 예뻐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태풍 마이삭이 순둥이처럼 좀 잘 넘어가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변진섭의 비와 당신 남겨드리고 저는 2부 준비하겠습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몸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아련해지는 빛발주 그 얼마나 사무치던지 미운 당신은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니 이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숨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득 물을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가슴은 모두와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작은 가슴은 모두와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럼블피쉬의 먼지가 되어 듣고 왔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 OK 리서치 저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풍 이름을 지으신다면 어떤 이름을 지어주실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좀 순하게 지나가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순자가 들어간 순풍, 뭐 순둥이 이런 이름들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그중에서 234번님께서 제 이름 어때요? 제 이름 순덕. 네. 태풍이라도 순하게 좋은 일 좀 하고 가라고 하시면서 웃자고 한 말이니까 덤비지 마세요 하셨는데 요거 너무 좋은데요, 저. 네. 앞서 순둥이에 제가 한 표를 드렸었는데 순덕이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저희 청자분의 이름을 막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좀 순하게 지나가면서 이왕이면 좀 덕을 쌓고 지나가라고 순덕이란 이름에 네, 한 표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방송 중간에라도 이런 이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이름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계속 문자 올려주시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앵커들의 수다 퀴즈 2문제 나갑니다. 퀴즈 정답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앵커들의 수다 이어갈게요. 힘든 일상 작은 관심이 시원한 그늘처럼 다가옵니다. 시간을 함께하는 마음이 따뜻한 온기로 다가옵니다. 한 사람의 다정한 손길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당신의 작은 배려가 희망의 나무가 되는 세상, 함께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정 웰메이드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앵커들의 수다 이 시간 통해서 짚어봅니다. 김다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네, 김다롬 아나운서는 학교 다닐 때 글짓기 이런 거 잘했어요? 글짓기요? 네. 좀 잘 썼던 것 같아요. 장명 이런 것도 잘해요? 장명을, 제가 사실 네. 사람을 볼 때 이름을 보거든요. 이름을 보고 약간 어떤 느낌을 가지고 네. 그게 꽤 오래 첫인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특이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어땠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름 들었을 때? 민정 선배님은 이제 이름을 딱 들으면 네. 딱 좀
뭐랄까요? 굉장히 생각 안 우아하고 했구나. 흔들리는 거 보니까 생각 안 저는 했구나. 보통 평소에. 이성을 볼 때 네. 많이 보는 아, 그래요? 네, 우선순위에 꼭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선호하는 이름 이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약간 중성적인 남성분들 이름이 좋더라고요. 네. 네, 개인적인 취향이었습니다. 네. 태풍 이름을 만약에 하나 짓는다면 뭐라고 네. 짓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 그 좀 순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순자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면은 진짜 순한 동물로 나무늘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네. 역시 기발해요. 우리 김다람 아나운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쪼록 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아, 태풍 소식도 있는지 오늘의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던 확진자들의 갑질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간호사들이 전한 것에 따르면요. 확진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갑질도 아주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네. 삼계탕에 뼈를 발라달라고 하거나 또 속옷을 세탁해달라고 하는 등 잔심부름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 벌써 반년 넘게 이 코로나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일부의 무리한 요구가 이 최일선에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을 더욱더 지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의료원의 코로나19 전담 간호사인 성현진 씨는요. 환자들로부터 커피 배달을 해달라, 돈을 줄 테니까 뭘 사다 달라 이런 말을 아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네. 대한간호협회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했던 간호사의 70.3%는요. 업무 종료 후에도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응답자의 과반수는 건강이 나빠진 상황에서도 근무를 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엄청난 경무에 시달려도 정작 뒤에선 찬밥 신세였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난을 들면서 강제로 좀 쉬게 하는 병원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 무급휴직 이후에 또 권고사직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수많은 간호사분들이 네. 그 폭염 속에서도 방호복 입고 사투를 벌인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웅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덕분에 이런 챌린지도 하기도 했는데 네네. 말로만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너무 헌신이라든지 희생 이런 걸 강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맞습니다. 네. 그에 걸맞은 제대로 된 대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확진자들의 갑질 이런 얘기는 좀 충격적이네요. 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이런 일이 꽤 많다고 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네. 환자들 입장에서 본인이 바래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확진이 되고 나서 병원에 좀 갑갑한 생활을 하는 것도 있고 몸이 네.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좀 이 잔심부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 상식선에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지금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이요.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 100에 1위에 올랐었죠. 네, 어제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렸죠. 네네. 외신들은 BTS가 제63회 그래미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네. 포브스지는요, 어제 그래미상 올해 앨범 후보 가운데 하나로 이 BTS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월 나온 BTS 정규 4집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에 대해서 영어 이외 언어로 발매됐지만 그래미는 비영어권 앨범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규 4집은요, 올해 가장 잘 팔리고 또 큰 성공을 거둔 앨범 가운데 하나라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뉴스아이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산에서는 멤버 정국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큰 이벤트가 또 있었습니다. 네. 중국 팬들이 주관하는 해운대 앞바다 행사에서는요, 바지선을 띄워서 10분 동안 불꽃놀이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 행사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돼서 전 세계 팬들이 함께 공유했다고 합니다. 진짜 팬들의 스케일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사실 어제 네. 그 불꽃놀이를 왜 하는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중국 팬들이 엄청난 또 돈을 투자해서 네. 축하해주는 행사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네. 네. 광안대교가 보랏빛으로 물들었더라고요. 네. 네. 와.
어쨌든 지금 뭐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상 기후 때문에 뭐 폭염에 그리고 장마 때문에 우리가 수해 입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네. 태풍 소식도 있고요. 이래저래 걱정도 많고 좀 우울한 소식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우리들에게 좀 그래도 웃을 일을 만들어 주는 것 같고요. 희망을 좀 맞습니다. 갖게 해주는 것 같아서 진짜 네. 네 기특하네요. 저는. 애국돌, 음. 국위선양돌 진짜 다 방탄소년단의 음. 두 번째 이름이 아닌가 이런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냥 저는 괜히 엄마 같은 마음, 이모 네. 같은 마음에 그냥 기특하네요. 네. 어쨌든 방탄소년단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더욱더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퀴즈가 기다리고 있죠?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EBS의 인기 캐릭터인 이것이요. 9개월 동안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이요. 어제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것 관련 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이 총 101억 3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한편 EBS 측은요. 이건 역할의 연기자가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출연자라면서 일반 직원 고정 급여가 아니라 프로그램 출연자 계약에 근거한 회당 출연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또 설명했는데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올해 인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가 하면요. 우리 지역인 광안리 바닷가에는 4m의 이것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팽수, 2번 앵수.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대단하네요. 네. 와. 아, 부럽네요. 네. 보기 2번인 사람으로는 네. 굉장히 부럽네요. 근데 저는 광안리 네. 바닷가에 이거 동상이 세워졌다는 얘기만 듣고 아직 네.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가서 이게 한번 마주 그- 보고 싶네요. 네, 드라이브 하면서 보시면은 네.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동상이거든요. 네. 요즘은 코로나가 좀 재확산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많은 분들께서 이것 앞에서 사진 찍으시고 많이들도 놀러 오시더라고요.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자 받을 동안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턱스 클럽이 부릅니다. 못난이 콤플렉스.
네, 못난이 컴플렉스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는 사이에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앵수가 아니라 1번 팽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08번님은 저는 앵수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팽수보다 앵수가 더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팽수 인기 많네요. 저희 오케이 가족 여러분들께도. 네. 2101번님 팽수 너무 좋아요.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네, 제가 네.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3178번님 볼수록 정감 가요. 요새 팽수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라고요. 네, 팽수 시대 팽통령이세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4963번님께서요. 1번 팽수입니다 하시면서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는 팽수 동상 한번 보고 싶네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저처럼 아직 한 번도 못 보셨나 봐요. 네네. 네. 꽤 많은 종류의 동상이 있다고 하니까 음. 한 번쯤 가셔서 보고 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나면요. 네. 네, 그때 가셔가지고 사진도 한 장 남겨보시고요. 추억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5774번님도 처음 듣는 뉴스네요. 부산에 동상이 있다고요? 그래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광안리 해수욕장 쪽에 5개 그리고 네. 수변공원 쪽에 1개 총 6개가 맞습니다. 네,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답 올려주신 분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부산 지역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이용객이 지난해 대비 60% 정도 줄었고요. 범죄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여름 부산 7개 해수욕장 이용객이 1,4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9.9%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용객이 줄어드니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절도, 성범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률도 지난해 대비 15.2%나 줄었다고 합니다. 네. 절도 건수는 11건 정도 같았지만요. 몰래카메라 촬영 같은 성범죄 건수는 17건에서 14건으로 3건 줄었고요. 폭력 사건도 10건에서 4건으로 각각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 기타 사건은 8건에서 10건으로 증가했는데요. 이거는 해수욕장 내 마스크 미착용 단속에 대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네요. 네. 네, 올해 조기 폐장을 했지만요.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범죄 발생률이 이렇게 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해수욕장에 좀 활기를 띠겠지만 그때도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좀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두 번째 퀴즈 바로 알아볼까요? 네, 말레이시아의 한 도로에서요. 새끼 이것이 차에 치여 죽자 어미 이것이 곁을 떠나지 못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제 말레이시아 경찰과 목격자들이 이날 발생한 새끼 이것과 승용차의 교통사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개한 건데요. 동영상에는 어미 이것이요. 새끼를 깨우려 시도하면서 한동안 곁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 몸집이 가장 크죠. 긴 코를 자유롭게 이용해서 먹이를 먹는 동물입니다. 코가 사람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원숭이, 2번 코끼리.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 주실 동안 김다롬 아나운서가 사투리 뉴스로 나머지 뉴스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현재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던 매미와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중증 환자 수가 처음으로 또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병상 확보가 아주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와 전임의 중에서 4명에 대한 고발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강한 바람으로 곳곳에 또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회 도로를 잘 살펴서 가시고 또 자세한 소식은 5시에 KNN 뉴스 특보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김다롬 아나운서가 뉴스 특보 예고까지 해드렸습니다. 네, 내일도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2부 끝곡으로 시스타의 나 혼자 남겨드리고 저는 3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I don't wanna cry. Please dry my eyes.
놀라운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곳곳으로 비도 제법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태풍 마이삭이 다가오고 있음을 조금씩 실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 지나시는 길 교통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 날씨는 어떤지 여러분들 계신 곳 날씨 상황들도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 앵커들의 수다 퀴즈 2문제 나갔는데요. 첫 번째 퀴즈 정답은 펭수였죠. 네, 2247번님께서 광안리 펭수 조형물 8월 말까지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연장됐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사실 7, 8월 2달 동안 설치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좀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 연장했다 뭐 이런 기사들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철거됐다 이런 소식도 아직 접하지를 못해서요.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역시 샵 1057번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데리고 한 번쯤은 가볼까라고 했었는데 8월 말까지였고요. 예, 만약에 철거가 됐다고 하면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줄 기회는 없겠네요. 네, 그 보니까 뭐 튜브 이렇게 끼고 있는 모습도 있고 여름을 겨냥해서 만들어졌던 조형물이라서 8월 말까지 설치를 하고 근데 또 조기 폐장이 됐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글쎄요. 함께 철거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바로 코끼리였죠. 네. 코끼리 어미 코끼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3170번님 코끼리도 그런 모정이 있네요 라고 하셨고요. 3808번님은 동물한테도 자식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소식이네요 하셨습니다. 8796번님 정답 2번 코끼리 너무 안타까워요. 동물도 모성애 감탄입니다 하셨고요. 2101번님 마음이 아프네요. 8659번님 코끼리입니다. 긴 코가 매력적이죠 라고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퀴즈 정답 주셨는데요. 펭수 정답 맞히신 9758번님 그리고 코끼리 정답 주신 2101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존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나이, 성별, 인종 구분 없이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이해하는 거? 친구한테 나쁜 말 안 하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최근에 존중받았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자식들이 제 말에 귀 기울여줄 때 고맙죠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사용하실 때 카드를 두 손으로 주시는 남편이 탕수육 비호파인데요. 찍마파 인정해줄 때요. 사소한 행동과 말들이 모여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 이 존중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희예요. 저에겐 외모만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띠동갑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자식 같은 동생인데요. 그런데 이 녀석이 너무 오냐오냐 커서 그럴까요? 가끔가다 아주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행동들인데 제가 너무 요즘 애들을 모르는 걸까요? 글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태풍도 온다 그러고 바람도 벌써부터 이렇게 세게 부는데 옥동이는 어딜 가서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야. 진짜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보세요? 김옥동. 왜? 아니 너 지금 어디야? 밖에 바람 엄청 불고 있는데 너 집에 안 들어와? 잠깐만. 누나, 잠깐 잘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 뭐?
그 누나는 차 딱 탔을 때 응. 그 썬루프가 환하게 열린 게 좋나? 아니면 그냥 딱 막히는 그런 게 좋나? 썬루프? 뭐 일단 있는 게 좋긴 하지. 한 번씩 기분 전환도 하고. 응. 근데 그거는 왜? 그래.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응. 하면 썬팅할 때 있잖아. 응. 그 뭐 퍼센트로 막 이라던데. 그 여기서 진하게 막 진하게 낫나? 아니면 좀 매갑게 좀 이래 좀 있는 게 낫나? 이게. 아니 뭐 어떤 초보 운전 아닌 다음에야 너무 연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진한 게 사생활도 좀 보호되고 햇빛도 좀 가리고 괜찮을. 잠시만 그래, 잠깐 그래. 김옥동 스탑 잠깐만. 너 이런 거 지금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왜 누나 취향을 좀 알고 싶어서 알았다. 아니 잠깐만 김옥동 잠시만. 나 이런 것도 진짜. 아니야 너 지금 좀 수상해. 너 뭐야? 사실대로 얘기해. 뭐야 너 뭐야? 뭐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닌데 얘 좀 이상한데 어? 근데 누나야. 응. 그 차는 아무래도 검은 게 낫나? 아니면은 좀 흰색이 좀 잘 나가. 김옥동 잠시만. 잠깐만. 이놈 새끼야. 내가 감 잡았다고. 너 지금 혹시 차 사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내가 무슨 돈이 근데 구두나 뭐? BM 그거랑 그거랑 그거 하고 그게 하여튼 B로 시작하는 두 개랑 A로 시작하는 그 하나 중에 잠깐만. 너 지금 그거 외제차 브랜드 얘기하는 거지 너 지금? 응? 내가 결정적인 있잖아. 잠깐만. 잠시만. 김옥동 잠깐만. 난 아무래도 독일차가 좀 맞는 것 같아. 너 지금 아니 이 녀석이 진짜 너 사실대로 얘기 안 해? 너 수상해. 뭐야? 왔는데 내가 지금 어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차 사러 왔는데 그 얘기하고. 진짜 이놈 새끼야 진짜. 내가 옆에 있으면 등짝 스매싱이라도 할 건데 너 지금 뭘 살살 말해. 너 지금 네가 차가 뭔 말이야. 아니 그것도 뭐 외제차? 얘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진짜? 아니 이게 뭐 버킷리스트 이런 것도 모르라 그런 누나. 버킷리스트? 내가 한 살이라 어릴 때 꼭 에제트 타고 도로 누비고 싶어. 그 꿈이 4살 때부터 있었는데. 4살 때? 지금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래 뭐라 해사고 지금 누나는 꿈 없나? 꿈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꿈. 너 차 필요하면 그냥 누나 차 가끔씩 써. 내가 빌려줄게. 내가 선심 쓴다고. 뭐라 하라 엄마. 누나 차 연식도 오래됐고 국산차잖아. 도로에 딱 나가도 하차감이라고 0.1도 없다 진짜. 야 승차감이겠지. 승차감. 하차감은 또 뭐야? 하차감. 하차감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사람들이 딱 내를 쳐다보는 와 정말 저거 젊은데 성공했네. 옥술 멋있네. 야 이런 하여튼 긴 말 할 거 필요 없고 잠깐만 딜러님 잠깐만요. 얘기 좀 하고요. 김옥동 네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서 지금 차를 산다고 그래 진짜. 정신 안 차려 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계약하고 내가 들어갈 테니까. 야. 엄마 아빠한테 비밀로 해라. 김옥동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지금 무슨 돈이 있어서 계약을 한다는 거야 차를.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은 10만 원만 있으면 되고 그러고 내한테는 캐피탈 있잖아. 캐피탈 60개월 할부 블랙. 우리 친구들 다 그래 차 산다. 야 김옥동 그 말 하지 마라. 그냥 내 마음 흔들린다. 너 기름값도 못 버는 녀석이 무슨 차 그것도 뭐 외제차.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 진짜. 야야야. 근데 옆에 없으니까 딱 좋네. 등짝도 안 맞고 전화로 하니까 딱 좋다. 이따 보자. 끊는다. 야야야야야 김옥동. 왜? 야야 김옥동 너 끊는 거 아니지? 왜? 진짜 야야야 너 진짜 계약하려는 거 아니지? 옥동아 아니지 그지? 우리 착한 옥동이 아니지 그지? 이 누나가 그래 누나가 양보할게. 누나가 100% 양보해가지고 차 사자. 그래 차 사. 알았지? 차를 사는데 차를 사는데 차 산다고 차 사라고. 그래 누나가 양보할 테니까 차를 사자. 근데 대신에 역시 잠시만 누나가 이거 계약해 주는 거야. 김옥동 아니 김옥동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일단 대신 나랑 남천동 김옥동 나랑 같이 국산차 중고 매장 가서 그 중에서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컬러며 뭐 기능이며 이런 거 네 마음에 다 드는 대로 내가 골라줄게. 됐다 하면 하지 마라 그냥. 아니 김옥동 자기 벌에 맞게 자신의 수준에 맞게 차를 타야지 무슨 외제차를 탄다 그래 너 진짜. 김옥희 씨 사람은요 꿈을 크게 가지라 했습니다. 하고 젊었을 때 이런 거 다 보는 기쁨을 알면
성공해야 되겠구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 유발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좋은 거 좀 타봐야지. 너 그거 하여튼 지금 사람은 생각하기 다릅니다. 아니 무슨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너 그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 것이며 차 사면 뭐 차값만 드는 줄 알아? 너 유지비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 거기에 보험료며 이런 것들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진짜. 들어봐. 뭘 들어봐.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싶으실 거고 그럼 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악착같이 공부를 하겠지. 안 그래? 아유 그런 마음이면 벌써 취업을 해도 100번은 더 했겠지. 야 너 그러다가 그냥 카푸어밖에 더 되겠어 너? 카푸어는 뭔 카푸어고 뱉지마 그런 말 해사치 말고 좀. 아니 내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돈 얘기잖아. 너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너 태풍 더 나 심해지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와라. 응? 좋은 말 할 때 아니거든. 들어와. 오케이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라고. 다들 옥동이 잘한다. 옥동이 진짜 네 정신 차렸구나 이러지 진짜. 야, 오케이 부모님들이 오케이 내가 부모님들이 갚으라고 지금 기가 차서 아무 말도 안 나온대. 야 물어보나 마나 지금 오케이 부모님들 내가 하는 얘기랑 똑같이 할 거야. 나 똑같이 할 거야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아니 나한테 억세 강력하게 뭐라고 하면 내가 안 할게. 그럼 조금 볼게 내가. 그 강력하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장담한다. 오늘은 100%야 너.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우리 정신 못 차리는 옥동이 아니 지금 취업 준비생이 외제차를 그것도 빚내 가지고 차를 사겠다는 게 말이나 돼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이거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나오려고 정신 그래. 차리고 각성했습니다. 이게 오늘 꽁트에서 딱 보이지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성공하겠습니다. 꼭 취업 성공해갖고 대출금 할부금 다 갚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너 빨리 들어와 진짜. 오케이 부모님들한테 진짜 제대로 혼낼 각오하고 너 빨리 들어와라. 좋은 말 할 때. 응? 문자 오는 거 보고 내 지금 어떻게 보내시는 거 보고 내가 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야지. 안 보면 모르니 너? 너 그동안 우리 오케이 부모님들 그렇게 접해보고도 몰라 너?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너 진짜. 아니 내 편 드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난 산다 진짜. 없다고 본다 나는 진짜. 아마 됐고요. 들고 자는 거 대봅시다. 알았어요. 진짜 머리 아파. 끊는다. 야 김옥동. 여보세요? 진짜 끊었어. 여러분 옥동이가 지금 진짜 사고 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발 옥동이 그러지 말라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제발 좀 정신 차려. 김수철이 부릅니다. 정신 차려. 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여기저기 거기 또 둘러봐도 아무런 것도 하나 없는데 왜 찾으려고 하니 왜 떠나려고 하니 자꾸 그럴수록 슬퍼져요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말로만 그래놓고 또다시 그러면 어떡하니 자꾸 그럴수록 사람이
네, 김수철의 정신 차려 들었습니다. 진짜 옥동이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이 외제차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아, 여러분들 저와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지금 샵 1057번으로 옥동이 야단치는 문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옥동이가 이 문자 내용 잘 듣고 있다가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4963번님, 옥동씨 나중에 카푸어 되려고 작정했습니까? 이것은 도박과 같은 행동이에요. 제발 생각 좀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카푸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의 처지에 맞지 않게 너무 비싼 차 이렇게 차를 갖고 다니면서 차의 할부금으로 월급의 대부분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자동차, 그리고 푸어, 가난한, 빈곤한 이런 단어를 합성해서 카푸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요즘에 사회초년생들 중에서 일단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뭔가 좀 폼나게 시작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일까요? 예, 멋진 차.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의 차량들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바뀐 걸까요?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내 집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었는데 어느 순간 내 집 마련은 진짜 꿈 같은 일이다. 집을 마련한다는 거, 내 이름에 집을 한 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다 보니까요. 차라리 멋진 차를 소유하겠다. 네, 집 대신에.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지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라도 혹시 뭐 옥동이 같은 생각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신다면 옥동이가 사고를 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다 제 같은 마음으로 좀 말려주신다면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문자 주신 내용 중에는 옥동이를 옹호하는 문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1425번님, 아유, 참, 지독하게도 말 안 듣죠. 차 사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회사도 안 다니면서 마이사과 옥동이한테, 말하는데 조용히 지나가라, 이렇게. 네. 9393번님, 옆에 있으면 등짝이고 뒤통수고 빡빡이 될 때까지 폭폭폭. 네, 철딱선이 없는 정도가 아니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옆에 있었으면 진짜 등짝 스매싱. 누나한테 제대로 한 대 맞았을 텐데, 아유, 전화상이라서, 네, 때리지는 못하고, 말로만 일단 말려봤습니다. 4963번님,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카푸어. 예. 요즘에 카푸어들이 늘고 있다고 해서 요것도 좀 걱정인 것 같고요. 7842번님, 네, 태풍 대비로 일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출첵을 합니다. 아유, 근데 큰 꿈 때문에 큰 빚을 지겠네요. 외제차는 수리비가 또 엄청 나옵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차량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옥동. 돈도 없는데 장가는 어떻게 가겠냐. 나는 젊었을 때 키가 191인데 경차 타고 다녔는데 큰 불편함 하나도 없었다 옥동아 라고 하셨어요. 네, 4827번님 민장님 안녕하세요. 바람 불어오네요. 태풍 대비 잘해서 피해를 줄여야겠습니다 하시면서 근데 사고치면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본인만 손해죠 라고 하셨는데 옥동이가 사고치면 오키 누나가 뒷수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옥동이 사고치면 절대 안 돼요. 네, 말려주세요. 8754번님 진행자님 오늘도 연기 맛있게 잘하시네요 하시면서 저도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적금 부어서 만기 때 새 차 샀을 때 그 기분 진짜 날아갈 듯이 좋더라고요. 누구는 부모 덕으로 새 차 사는데 저는 오로지 제 힘으로 구입했는데 그 기분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최고였습니다. 옥동님 차를 살 때는 반드시 책임감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안전운전. 차는 본인하고 맞게 구입해야 부담이 덜 가요. 참고하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다 아는 걸 우리 옥동이는 왜 모를까요? 5214번님 삶은 현실입니다. 수입도 없이 빚지면 인생이 암울해져요. 정신 차리세요 하셨어요. 3808번님 옥동아 언제 철들래? 그렇게 타고 싶으면 일주일 렌트해서 승차감 하차감 확실히 느껴보고 빨리 취업하자라고 하셨어요. 네. 2234번님, 근데 오늘 지독실이 말 안 되는 옥동이 누구시래요? 라고 하셨는데, 그 옥동이가 그 옥동이에요. 네. 옥동이가 지금 멀리 가 있어가지고 전화로, 네. 혼자서 누나 몰래 살짝, 자동차 매장에 가 있는 거 전화 연결로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5774번님, 누구 말 맞다나 옥동이 참 철없네요. 외제차 타면 하차폼? 아유, 참나.
그러니까요. 자, 김옥동 잘 들었지? 아유, 진짜 모든 분들께서 너를 걱정하고 계신단다. 7842번님, 요즘 외제차, 중고차 관련해서 사기나 대출 사기도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셨고요. 8755번님, 이해는 못하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집은 기숙사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차는 멋진 거 탄다네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깔끔한 집이 우선일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8755번님, 차 하나에 걱정 하나, 네. 동생 하나에 걱정 열. 그렇습니다. 자, 옥동이, 일단은 옥동이 편에 서주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옥동이 정신 차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옥동이에게 네, 정말 진심 어린 충고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KNN 교통안전 캠페인. 안녕하세요. 교통리포터 김유미입니다. 대동 화명대교에서 회동 나들목까지 막힌 구간 없이 원활합니다. 터널 내에서는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요. 선글라스 벗고 전조등 켜야 한다는 사실 잊은 듯하죠? 아이쿠, 터널에서 레이스를 하시네요.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까지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터널 주행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선글라스 착용 금지, 전조등 켜기, 안전거리 유지, 추월 금지. 오늘부터 실천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시간을 아껴주고 생활에 여유를 주는 부산 산성터널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이민주 변호사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OK에서는 여러분들께 법률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떤 이슈들이 좀 핫했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 헷갈리는 법률들 있으면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실 때 괜찮았어요? 비가 네,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예, 이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이 좀 조금씩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빨리 방송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라요.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이민주 변호사가 저희 라디오에서 그동안 법률 얘기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라디오에서 법률 이야기를 시작한 게 2018년 6월경이거든요. 네네. 이 횟수로 3년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매주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이걸 정하는 것도 참 상당히 고민이 사실 됩니다. 그렇긴 하죠. 네네. 네.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하자니 이거 재탕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또 유용한 내용을 이제 놓친 청취자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제가 쭉 돌이켜봤더니 코로나 이전에는요. 네. 그래도 매주나 아니면 격주로라도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핫하게 전해드렸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다른 전염병들이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도 이전보다 확실히 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서 네. 그래서 매주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그럼 그 고민 끝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정리를 해드려야죠. 그러니까요. 어떤 네. 정리를 좀 해볼까 하다가 최근에 화제가 된 판결 네. 가지고 관련 내용 정리해볼까 하고요. 똑띠님 혹시 제가 네. 오케이 이변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방송 때 어떤 이야기 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력 테스트인가요? 근데 저는 사실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그 전에 이바구 스튜디오도 막 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죄송합니다. 사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많은 주제들 얘기를 했었죠. 뭐였죠? 그러다가 네. 찾아봤죠, 제가. 그랬더니 첫 시간에 우리가 주거 침입 관련한 네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네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네. 이 주거 침입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 판결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요즘 인터넷 쇼핑들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네네. 거기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더욱 이제 쇼핑몰, 백화점, 상가 직접 방문하는 게 꺼려지니까 네. 또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더더욱 손쉽게 인터넷 쇼핑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편리한 인터넷 쇼핑이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 관련한 범죄
관하여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것저것 4부 넘어가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 앞서 8754번님께서 혜은이의 띠띠빵빵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짧게 남겨드리고 저희 4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정다운 그 거리로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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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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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가슴 쓰리던 어제 일들은 깨끗하게 잊어야지 찌푸린 얼굴 주름 살펴고 크게 한번 웃어보자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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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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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이민주 변호사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주거 침입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된 판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우선 이 사건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사건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네. 37세 A씨는요.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 B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네. 그날도 간통을 목적으로 B가 남편 C와 함께 거주하는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를 알게 된 남편 C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겠죠. 그렇겠죠. 자신의 처인 B에 대한 분노도 물론이겠지만 네. 내 집에까지 들어와서 아내와 바람을 피운 A를 어떻게든 벌하고 싶을 겁니다. 네. 결국 A는요. 이 C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혐의로 주거 침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1심은 주거 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의 항소심은 1심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주거 침입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요. 네.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일단 법률적인 정리는 조금 미루고요. 네. 항소심에서 A에게 무죄가 선고됐을 때 B의 남편 C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네, 비방용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화가 났겠죠. 너무 무슨 화가 법이 났겠죠. 이랬겠죠. 네, 네. 아마 법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네네. 법이 나쁜 놈의 편을 들어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요.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우리나라 법률이나 해당 재판부가 뭐 나쁜 놈의 편을 일부러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이 나름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네. 아마도 이 남편 C는 어쨌거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네. 일단 우리가 사건 내용을 들으면 A가 나쁜 놈 맞는 것 같잖아요. 나쁜 놈 아닌가요? 그죠? 네.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면 A에게 어떤 책임을 지워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는 민사 책임을 지울 것인지 형사 네네. 책임을 지울 것인지 이에 관해서 결국 법원이 법을 해석 적용해야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이 사건이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 만약에 일어났다면 네. 그러면 뭐 당연히 간통죄로 기소가 됐겠죠. 그랬겠죠. 그리고 간통죄로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주거 침입에 관해서도 무죄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었다면 네. 간통죄로 당일 처벌받는 걸 제일 먼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집에 가서 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도 문제가 됐을 거다. 네. 근데 간통죄가 폐지가 됐으니까 네. 그럼 이번 사안에서 얘기가 되지 않더라도 글쎄요. 뭐 이렇게 지금 어쨌든 A가 C의 집에 들어가서 네. 내연녀와 간통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네. 아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항소심처럼 무죄로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좀 어렵네요. 네네. 간통죄가 지금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사안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네. 그래서 네. 일단 이 사건의 1심이 네. 그 유죄 판결한 부분이 주거 침입의 목적이 된 행위가 간통행위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C의 입장에선 당연히 A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간통행위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네. 간통죄가 범죄이던 시절에는 네. 대법원 판결이 주거 침입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항소심 판결이 네. 이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게 주거 침입 무죄다라고 판단한 계기가 어쩌면 간통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돼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항소심 판결이 좀 화제가 되는 이유가 네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간통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도 성립이 된다 이렇게 네네. 판결을 했는데 이제 그것과 반대로 무죄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네요. 그게 크죠. 네. 그래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아까 대법원 판례는 이 간통 목적으로 집에 들어오면 주거 침입이 네네. 된다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형법상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그런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이게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네. 그래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보통 이제 가족들이 여러 명이 네네. 같이 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의 승낙이 그러니까 뭐 사안의 경우에 그 아내 B가 B 씨 들어오게 했더라도 네. 다른 거주자인 그 남편 C의 의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반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는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 네. 그러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동거자 중 한 사람이 당시에 부재 중이라고 하더라도 집에 없더라도 네네. 네.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 뭐 출근을 했다 치더라도 네. 내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주거의 지배, 관리 관계가 존재하는 한은 마찬가지다. 주거 침입이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바로 여기에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판단을 한 배경이 아무래도 간통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된 데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네. 그리고 A가 집에 들어갈 때는 분명 B가 들어오게 했겠죠. 그랬겠죠. 승낙을 했겠죠. 네. 직접적으로 승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편 C는 집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집에 없던 남편 C가 뭐 추정적으로 잠재적으로 못 들어오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 중에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이것도 아마 기준이 됐을 겁니다. 일단은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C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됐는데 네. 만약에 그러네요. A의 입장이라면 네. 좀 이게 유죄로 판단이 됐을 때 좀 억울한 억울하다 부분이, 네. 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항소를 했을 겁니다. 네. 이게 A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아니 B가 자기 집 문 열어주고 그렇죠. 들어오라 라고 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네. 이게 주거 침입 범죄다? 그러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웠을 네네.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내연 관계에 있었다. 이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주거 침입만 놓고 봤을 때는 내가 그 집에 사는 B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유죄라고. 네. 네, 그래서 아마 항소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요. 네. 근데 이렇게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이상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남편 C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너무 화가 나겠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A의 주거 침입에 대해서 무죄는 선고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판시를 해요. 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변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건 네. 이제 민사로 다퉈보라는 거고 부재 중인 다른 공동주거권자 즉 남편 C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이게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 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네. 해서 민사 책임이 있는지는 뭐 따로 따져보고 일단 민사 책임이 있더라도 형사상 주거 침입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거든요. 네. 다만 이번 이 항소심 판결로 인해서
다른 유사한 사안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거 침입의 무죄가 선고될지는 사실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 해당 항소심 재판부가 나름의 이런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린 부분은 분명히 주목할 만해 보입니다. 네. 이게 법이라는 것이 참 네. 그런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설명을 막 해주시면 머리로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가슴으로 이해가 가끔씩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네. 저희도 이제 일을 하면서 네. 당사자들한테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머리로는 그렇네, 이게 무죄일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가슴으로는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거 침입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된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인터넷 쇼핑 관련한 여러 가지 범죄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저도 요즘 뭐 인터넷 쇼핑 워낙 많이 하니까요. 혹시 뭐 네. 피해 당한 일은 없으세요? 저는 뭐 피해라고 해봐야 네. 그냥 그 사진상 봤던 것과 너무 다른 경우 뭐 요 정도지. 네. 너무 다른 경우 아니면 분명히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네. 이것을 반품이라든지 환불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확인을 재차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맞느냐라는 이것 때문에 좀 억울했던 기억이 있긴 하지만 뭐 네. 그닥 큰 피해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법률적인 이슈로까지 간 건 아니시죠? 네네. 네네. 그런데 또 혹시 주변에는 뭐 피해 사례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네. 이 인터넷 쇼핑을 이용한 범죄 주로 사기 범행이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런 것도 좀 많더라고요. 완전 많죠. 네. 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그 사기의 어떤 내용, 수법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많이 본 사건은요. 주로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송금 받고는 물건을 보내지 않는.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런 사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OK 청취자분들이 중고거래를 하시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시라. 물론 그래도 작심하고 사기를 치는 그 가해자들 로부터 좀 자유롭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인터넷 중고거래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네. 주변에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새 것 같은 중고 물건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잘 사고 또 본인에게 필요 없는 파는 물건을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너무 잘 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인터넷 중고거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해보니 괜찮더라. 싸게 사니까 돈 버는 기분이다. 네. 이런 게 많은데 문제는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물건을 넘겨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받을 생각으로 이 중고 사이트에 구매 희망자들이 혹할 만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라고 이제 글을 올리죠. 그렇게 해서 수십 명, 또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부터 뭐 피해 금액이 1인당 몇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는 물건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혹시 직접 다뤄보신 사건도 있어요? 이런 것들? 많아요. 네.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저는 변호사다 보니 이제 가해자들의 변론을 도와주고는 있지만 보면서 피해자들이 이런 피해를 좀 입지 않으면 좋겠다. 오케이에 가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이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에 주로 어떤 물건들을 많이 판매를 하나요? 이 물건 종류가요.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이면 뭐 뭐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는 가지고 있지 않고 보낼 생각도 없으니 그래서 대표적인 물품을 보면요. 뭐 고가의 물건으로는 중고 명품 노트북, 이런 전자기기들이 대표적이고요. 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아이 엄마라서 그런지 이 자녀를 둔 엄마들이 아이들 책 특히 전집 있잖아요. 요거는 저도 중고로 좀 사볼까라는 생각들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사실 때가 지나고 나면 읽지 않으니까.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는요. 중고로 이용을 해도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래서 이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전집
사기 위해서 구매를 이제 돈을 보냈다가 네.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인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최근에는 이 젊은 층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있죠. 네. 이 콩나물 비슷하게 생긴 그 제품에 소위 낚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아, 네. 네. 아니 근데 일단은 어쨌든 구매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돈을 보내잖아요. 네네. 그 순간에 사기를 당한 것을 알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물건이 오는 네. 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기인 줄 알았다면 돈을 네네. 보내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느끼는 시점이 딱 있겠죠. 있습니다. 우선 네, 돈을 보내놓고 물건을 기다립니다. 네. 기다리다가 한 일주일 정도 배송이 늦어지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배송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그렇죠.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매자가 배송이 왜 안 되나요? 이렇게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겠죠. 하겠죠. 이때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고 서로 돈을 보내고 할 때까지는 연락이 참 잘 돼요. 네. 왜? 바로. 가해자들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연락을 너무 잘 받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 배송에 차질이 생겨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이런 식의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빠르면 2단계에서 뭔가 네. 이상하다. 내가 당한 것 같다. 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래 뭔가 차질이 생겼나 보다. 기다려보자. 했다가 계속해서 배송이 지연이 되고 네. 재차 연락을 시도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억울함을 안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작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닐 거잖아요. 너무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건데. 그리고 그러면 이게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이 범인을 잡아야지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문제는 네. 이게 범인을 잡는 거는 보통 잡혀요. 왜 잡히냐면 네. 그 글을 올린 뭐 아이디라든지 네네. 또 사용한 추적이 좀 컴퓨터 쉽군요. 아이디라든지 예. 추적을 하고 또 돈을 요즘엔 다 계좌로 송금을 받으니까 네네. 그 계좌주를 추적을 하면 잡히는 건 거의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잡히더라도 범인이 잡히더라도 이런 류의 범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당장 쓸 돈이 없는 경우 뭐 유흥비나 생활비가 없는 청소년 네. 내지 무직자들이 많아요. 가출 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범인이 잡히더라도 자력이 없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범인을 잡아도 돈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는 배상을 거죠. 받을 수가 없다. 네. 네. 그리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요. 네. 피해 금액이 이제 크지 않으면 뭐 몇만 원 정도면 내가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한 그 절차들, 법적인 절차들을 네. 취하느니 막 그냥 재수가 없었다. 잊어버리자 하시는 경우도 많아 네,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요. 네. 그 부모들이 나서서 왜냐면 합의를 해야 아이들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네.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문제네요. 사실은 그냥 사기꾼을 잡으면 내 피해액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네. 피해자들은 사실은 처벌보다 네. 내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다. 이 그렇죠. 마음이 크신 경우가 네네. 많은데 오히려 이게 피해자들이 처벌은 받더라도 네. 돈이 없어서 피해 배상을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 오늘 인터넷 중고거래 할 때 좀 주의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거였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자, 오늘도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뭐 시작도 태풍 마이삭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마무리까지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도 보니까 바람도 강해졌고요. 비도 제법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귀갓길에 계신다면 좀 서둘러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시고요. 가급적 외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이 하는 얘기가 이번엔 진짜로, 진짜라고 얘기를 하면서 차량이 전복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 마이삭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우리 긴장을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모두 안전하게 별일 없었다라는 인사로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케이 마지막 곡으로 슬로우 스테디의 고단한 내 하루 끝에 남겨드리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의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 고단한 내 하루 끝에 잠시 쉬어갈 곳 있다면
마셔갈까 가진 것 많아도 가진 것 하나 없어도 행복은 늘 내 곁에 변함없이 있어주는 것 고단한 내 하루 끝에 잠시 쉬어갈 곳 있다면 난 행복하네 행복하다네 슬퍼할 일 없다네 고단한 내 하루 끝에 잠시 쉬어갈 곳